안녕하세요. 고독학 프랑스어 문법 수강생 여러분, 강사 스테판입니다. 저희 형용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용사의 위치와 그리고 형용사가 복수 명사 앞에 왔을 때 쓰이는 복수의 드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 제2형 형용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들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음절이 긴 형용사, 그러니까 발음을 좀 더 길게 해주는 형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주로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거죠. 흐린 하늘, 색깔 형용사도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un ciel gris, 이렇게 gris라는 형용사가 ciel이라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형용을 해주는 거죠. 흰 자동차, une voiture blanche. 유쾌한 순간들, des moments agréables. agréable가 분위기가 좋은, 뭔가 굉장히 온화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멍을 꾸며주면서 유쾌한, 기분 좋은 순간들 이렇게 꾸며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는 진중한 학생입니다. 니콜라 est un étudiant sérieux. étudiant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étudiant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진중한 학생입니다. 이것들은 세계적인 작품들입니다. 작품이라는 명사, 여성 명사고요. 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Ce sont des œuvres mondiales. 그렇죠? mondial이라는 형용사, 남성 복수형은 몽디오가 된다고 했었는데 여성 복수형은 여성형에다가 s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치만 이렇게 좀 길게 발음되는 형용사 말고요. 음절 자체가 좀 이음절 이하로 좀 짧게 발음이 되면서 좀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일부 형용사들 같은 경우는요. 주로 좀 예쁘다, 멋지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나이와 관련된, 나이 들어감, 어린, 젊은, 늙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라던가 아니면 숫자를 나타낸다던가 이런 것들 혹은 사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들은요. 주로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bon, mauvais, grand, petit, gros, beau, joli, jeune, jeune 하면 우리 어린, 젊은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에 nouveau, 새로운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는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발음도 짧고요. 읽어볼게요. 좋은 날씨, 날씨라는 거는 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un beau temps이라고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방안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with solution이라는 여성 명사를 꾸며주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자, 원래는 nouveau였는데요. 여성 형태가 우리 예외로 바뀌어서 nouvelle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with nouvelle solution 이렇게 되겠죠. 예쁜 소녀들, 자, fille, 소녀, 여기서 복수로 쓰였는데요. 예쁜이라는 형용사 jolie가 여성 복수로 쓰이면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이 드가 바로 복수의 드를 의미를 합니다. 형용사가 이렇게 복수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하면요. 이 앞에 쓰이던 부정관사 대가 드로 바뀌는 걸 복수의 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 눈을 des yeux 혹은 les yeux 이렇게 될 텐데 부정관사를 써서 des yeux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쁜 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 형용사를 써서 beaux yeux라고 해줄 건데요. 원래 같으면 des beaux yeux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그렇게 쓰지 않고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니까 이 앞에가 복수의 드로 바뀌어서 de beaux yeux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합성 명사가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복수 형용사 따로, 복수 명사 따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이 복수 형용사와 복수 명사가 trait d'union이라는 이 연결 부호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요. 부정관사 대가 복수의 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부정관사 대로 쓰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 소년들, 어린 남자,
남자 아이들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petit garçon 해서 다 복수로 쓰였고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의 구조인데 이럴 때는 대가 복수의 드로 바뀌어서 de petit garçon이 되는 거죠. 큰 공원들도 마찬가지로 parc, 공원들. 근데 큰이라는 복수 형용사가 앞에 왔으니까 부정관사 대가 복수의 드로 바뀌어서 de grand parc 이렇게 되고요. 아름다운 이미지들, 우리 image, 여성명사라고 했었죠. 앞에 이렇게 복수로 belles images가 됐는데 des belles images가 아니라 de belles images 이렇게 돼서 복수에 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trait d'union을 써서 합성어가 된 경우, 예를 들면 petits enfants 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손자, 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관사 대가 그대로 쓰여서 des petits enfants이 되고요. 조부모님이라는 것도 grands-parents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서 des grands-parents 이렇게 부정관사 대 그대로 씁니다. des belles-sœurs, 의붓자매들이라는 단어도 trait d'union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의 단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관사의 대를 복수에 들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용법을 조금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형용사 중에는 남성형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모음이나 무마슈로 시작하는 우리 남성 단수 명사인 경우에 이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들 중에서는 이 형태를 두 가지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역시 발음의 편의 때문이기는 한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성형 중에 멋진이라는 우리 남성 형용사 모가 있었고 새로운 nouveau, 낡은 혹은 나이든이라는 뜻의 vieux가 있었죠. 자, 이 남성형이 뒤에 모음이나 무마슈로 시작하는 단어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요, 이대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남성 제2형으로 바뀝니다. 읽어볼게요. beau는 belle이 될 거고, nouveau는 nouvelle이 될 거고요, vieux는 vieille가 될 겁니다. 자세히 보면 여성형이랑 발음이 조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성형은 belle, nouvelle, vieille 이렇게 되잖아요. 남성 제2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기, un avion 이거든요. un avion. 근데 멋진 비행기라고 해줄 거예요. 원래 같으면 un beau avion이 되겠지만 beau avion 이렇게 모음끼리 충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남성 제2형으로 써서 un bel avion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파트, un appartement 이라고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 단수 명사인데 nouveau, 새 아파트라고 해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un nouveau appartement이 아니라 nouvelle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성 제2형을 써주고 un nouvel appartement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남자 un homme가 있죠. 자, 무음 아슈인데요. 늙은, 나이든이라는 남성 형용사 vieux를 써주고 싶은데요. un vieux homme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vieille이라는 남성 제2형을 써줄 건데요. 얘는 L 발음이 살아나는 발음이 아니고요. un vieil homme 이렇게 L 발음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 제2형을 써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모음이나 무음아슈로 시작하더라도 남성 복수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남성 제2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 남성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거지 남성 제2형을 써서 복수형으로 만들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남성 제2형은 단수일 때만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예문을 좀 보죠.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des avions이었겠죠. des avions. 근데 멋진 비행기들이라고 해서 멋진이라는 형용사 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남성 형용사 단수형 원래 것에 복수 x를 붙여줄 거고 그러면 des beaux avions일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뭐다?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 이렇게 써 있을 때는 부정관사 대가 복수에 드로 바뀐다. 그래서 de beaux avions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아파트인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des appartements이었을 건데 우리 nouveau라는 형용사가 복수로 바뀌면서 그리고 앞에가 부정관사가 복수의 드로 바뀌면서 de nouveaux appartements 이렇게 되겠죠. 늙은 남자들 혹은 노인들이라는 단어도요. des hommes,였을 건데요. vieux라는 남성 형용사가 복수로 그대로 들어올 거고 부정관사 대가 복수의 드로 바뀌면서 de vieux homm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제2형을 갖는 형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을 하시면서 완전히 익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형용사는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또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수식할 때와 뒤에서 수식할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볼게요. ancien, 여성형 ancienne,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줄 경우에는요, 이전의 혹은 전, 퇴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줄 경우에는 오래된, 옛날의 라는 뜻을 갖습니다. cher, 여성형은 cher, 이렇게 악성을 붙여서 이렇게 여성형을 만들어주죠.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줄 때는 cher, mon ami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요. 친애하는, 소중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는 값이 비싼의 의미가 됩니다. grand, 우리 크다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배웠었는데요. 여성형은 grand가 되죠. 근데 이 grand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경우에는요. 키가 크고 규모가 크다라는 것보다는 의미적으로 좀 더 큰, 중대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중대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키가 큰 혹은 크다, 몸집이 크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petit 같은 경우 여성형 petit.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요. 규모가 작은, 어린이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는 키가 작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형용사 pauvre, 여성형은 똑같이 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형도 pauvre가 될 건데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줄 경우에는 불쌍한 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줄 경우에는 가난한, 빈곤한, 빈약한 이런 뜻이 됩니다. seul, 여성형은 seul 이렇게 발음이 들어가는데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주면 단 하나의라는 뜻이 되는데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는 고독한, 외로운, 혼자의 약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명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형용사들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예문을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죠. ancien, 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는 이전의라는 뜻이 돼서 un ancien président, 전 대통령이라는 뜻이 되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줄 경우에는요. une voiture ancienne라고 해서 오래된 자동차 이렇게 되죠. cher가 앞에서 꾸며줄 때는 un cher ami, 소중한, 친애하는 친구. cher가 뒤에서 꾸며줄 때는 une chambre chère, 비싼 방, 호텔룸 이런 것들이 비싸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grand이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줄 때는요. un grand personnage, 위대한 인물이라는 중대한, 위대한 이런 뜻이 되지만 뒤에서 꾸며줄 때는요. une femme grande라고 하면 키가 큰 여자, 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petit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면 규모가 작다라는 의미로 petit commerçant, commerçant이 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상인이다 보니까 소상공업자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une fille petite, 키가 작은 이라는 뜻이 돼서 키 작은 소녀. pauvre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주면 불쌍한 이라는 뜻이 돼서 un pauvre voisin이 되고요. pauvre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une famille pauvre에서 가난한 가족, 빈곤한 가족이 되겠죠. seul이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단 하나라는 뜻이 돼서 un seul enfant, 단 한 명의 아이, 외동 정도의 의미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seul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는 외로운, 고독한이란 뜻이 돼서 with the personne seul라고 하면 고독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 이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형용사의 남성형, 여성형도 볼 수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같이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괄호 안에 있는 형용사를요, 나와 있는 명사의 성과 수에 맞게 바꿀 거고요. 정확한 알맞은 위치를 찾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편안한 소파. 소파는 앙까나페 남성 명사고요. 편안한이라는 형용사 confortable. 기본적으로 음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앙까나페 confortable. 이렇게 되겠죠. 2번이요. 젊은 남자. 남자 안넘을 꾸며줄 건데요. 젊은이라는 형용사 jeune. 음절도 짧고 얘는 앞에서 꾸며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un jeune homme 이렇게 되겠죠. 3번이요. 새 자동차 with voiture를 꾸며줄 건데요.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nouveau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with voiture 여성형이니까 우리 nouveau를 여성으로 바꿔야 되겠죠. nouvelle 해서 with nouvelle voiture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이요. 쾌적한 방, 좋은 방, 깨끗한 방 이런 의미로 agréable를 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절이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주겠죠. 그래서 with the chambre agré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이요. 초록색 안경. 자, 안경은 여성 명사인데 기본적으로 복수로 쓰고 des lunettes. 색깔 형용사도 뒤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에 vert라는 형용사가 lunettes 뒤에 쓰일 건데요. 여성 복수니까요. verte. 그래서 des lunettes vertes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이요. 예쁜 원피스, with robe를 꾸며줄 건데요. jolie라는 이 형용사는 음절도 짧고 앞에서 꾸며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jolie 여성형으로 바꿔서 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jolie robe. 7번이요. 오래된 호텔, view라는 오래된, 낡은이라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줄 건데요. 자, 보니까 이 view 형용사는 이렇게 모음과 아슈 명사를 만났을 때 그걸 앞에서 수식을 해줄 때 남성 제2형을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단수일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un vieux hôtel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un vieil hôtel 이렇게 되겠죠. 8번이요. un acteur. 배우는 배우인데 잘생긴 배우래요. 그래서 beau라는 형용사를 써줄 건데 얘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beau acteur가 아니라 남성 제2형으로 바뀌어서 un bel acteur 이렇게 되겠죠. 자, pauvre라는 형용사를 위치를 찾아봐 줄 건데요.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사람들은 사람인데 가난한. 우리 pauvre라는 형용사는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불쌍한 거고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가난한, 빈곤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personne이라는 형용사가 여성 명사고 지금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뒤에 personne, pauvre, s 붙여서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10번이요. 진중한 학생들, sérieux라는 이 형용사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 명사를. 학생들, élève, 우리 이거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성으로 쓸 경우에는 sérieux가 될 거고 élève가 만약에 여성이었다면 sérieuse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복수의 드 또는 부정관사 대를 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부정관사 대가 복수의 드로 바뀔 때는 언제다? 뒤에가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 이렇게 따로따로 구조가 되어 있을 때 부정관사 대가 복수의 드로 바뀐다. 단, 뒤에 아무리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여도 트레디니용으로 연결된 하나의 합성어라면 복수의 드로 바뀌지 않고 부정관사 대를 그대로 쓴다라고 했었죠. 자, 1번이요.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beaux yeux,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elle a de beaux yeux, 복수의 드가 되겠죠. 2번이요. 그들은 손자들이 있습니다. petits enfants,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지만 이렇게 très d'union으로 하나의 합성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ils ont des petits enfants. 저기에 오래된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là-bas, 저기에 il-y-a, 우리 어디에 있다라는, 우리 무엇이 있다라는 뜻의 우리 비인칭 구문이라고 했었죠. 오래된 자동차, vieille voiture라고 되어 있네요.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il y a de vieilles voitures 이렇게 되겠죠. 4번이요. 당신은 새로운 해결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해결책, nouvelle solution이라고 해서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vous avez de nouvelles solutions 이렇게 되겠죠. 5번이요. 나는 의붓 형제들이 있습니다. beau frère,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 구조이긴 하지만 trait d'union이 써서 합성어 하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부정관사 대를 써서 j'ai des beaux frère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엑저시스를 통해서 형용사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볼 건데요. 교재에 있는 1번, 2번 순서를 바꿔서 2번부터 먼저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안의 단어들을 해석에 맞게 순서대로 쓰세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세계적인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작품들 ce sont des œuvres. des œuvres, 여성 복수명사잖아요. 그래서 mondial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맛있습니다. 자, 요리라는 명사 우리 cuisine였고 프랑스 요리 뒤에서 꾸며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la cuisine française 이 맛있다라는 봉이라는 형용사 cuisine를 꾸며줄 거니까 bonne 이렇게 되겠죠. La cuisine française est bonne. 그녀는 예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elle a 자, 예쁜 눈 할 건데 beaux yeux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니까 우리 복수의 드가 되겠죠. 그래서 de beaux yeux 이렇게 되겠죠. 4번이요. 그는 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il a 자, 머리카락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전체. 그래서 les cheveux 이렇게 되겠죠. il a les cheveux 그리고 색깔 뒤에서 꾸며줘요. blon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이것은 새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 un appartement 할 건데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nouveau 그치만 appartement이라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제2형으로 바뀌죠. 그래서 c'est un nouvel appartement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이요. 저기 큰 정원들이 있습니다. 저기 là-bas 있다. il y a 그리고 큰 정원 그래서 grand jardin이라고 할 건데 우리 앞에 복수 형용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 복수에 드가 쓰여서 de grand jardin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오래된 호텔입니다. 자, 이것은 호텔, 안 호텔 꾸며줄 건데 오래된이라는 형용사 vieux 그치만 우리 무마슈로 시작했기 때문에 남성 제2형으로 쓰여서 vieil가 되겠죠. C'est un vieil hôtel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이요. 로마에는 역사적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줄게요. 아, Rome 있다, il y a 근데 어떤 기념물이냐면 des monuments 기념물이라는 뜻이고요. 역사적인 이 형용사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il y a des monuments historiqu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exercice 1번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꿔 쓰세요. 자, 보기를 보니까요. Paul est intelligent et Marie aussi. Paul은 똑똑해요. 그리고 마리도 그래요. aussi는 또한 뭐뭐도 그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Paul은 똑똑하고 마리도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C'est vrai, 맞아 라는 뜻이거든요. C'est vrai. Ils sont intelligents, ils sont intelligen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아. 그들은 볼하고 말이 둘 다 받다 보니까 일로 써줬어요. 남성, 여성 합쳐져 있을 때 복수는 남성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똑똑하다라는 형용사 이 인칭 대명사의 수에 맞춰줬죠. 그래서 s까지 붙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바꿔서 써볼 거예요. 1번이요. Pierre est gentil et Elisa aussi. 피에르는 친절하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맞아. 그들은 친절해요. 라고 우리가 문장을 바꿔줄 거거든요. C'est vra이는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편의상 지금은 생략을 하고요. 정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자, Pierre, 엘리사, 남자, 여자. 그러니까 복수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être 동사도 우리 복수로 쏨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들은 친절합니다. 라는 형용사 gentil, 남성에다 맞춰줘서 복수로 ils sont gentil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est vrai, ils sont gentils.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이요. Lucie est mignonne et Sylvie aussi. 루시는 귀엽고요. 실비도 그래요. 루시도 여성이고 실비도 여성이거든요. 맞아. C'est vrai. Elles sont mignonnes. 이렇게 되겠죠. 여성 복수로 mignon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이요. L'éléphant est gros et l'hippopotame aussi. 엘리펑은 코끼리고요. 히포포탐은 하마거든요. 둘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는 크고 하마도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est vrai, 맞아. Ils sont gros. 이렇게 되겠죠. 그거의 복수형 그냥 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Le ballon est rond et la terre aussi. Le ballon 하면은 공이거든요. 공은 rond, 둥글고 la terre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요. 지구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구도 그래, 지구도 둥글어 이렇게 되겠죠. Le ballon, la terre, 남성, 여성 합쳐져 있으니까요. 일이 되겠죠. 그래서 ils sont rond 해줄 건데 복수로 맞춰서 S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C'est vrai, ils sont ronds. 5번이요. La table est ancienne et le fauteuil aussi. La table,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이 ancienne, 오래됐대요. 근데 le fauteuil 하면 1인용 안락 소파를 얘기를 하거든요. 1인용 안락 소파도 그래, 오래됐어. La table 여성형, le fauteuil 남성형.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남성 복수가 되죠. 그래서 ils sont ancienne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남성 복수로 ancien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한번 또 다르게 바꿔보는 건데요. Le pantalon est beau. pantalon 하면은 바지거든요. 그래서 바지가 멋지네. Et la robe. 원피스는 어때? 이거는 원피스는 이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Elle est belle.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잘 바꿔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앞에서 가져와서 그 성과 수를 맞춰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Max est prêt. Et elle, Mar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Max는 준비가 됐대요. être prêt 하면은 준비가 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Max는 남자였어요. 그러면 그녀는, 마리옹은 그녀도 준비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리옹이 여성이니까 Elle est prête 하고 을을 붙여서 기본적인 그 여성형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을을 붙여서 Elle est prête. 그녀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7번이요. 라나나 혹은 라나나스 해가지고 S를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라나나 est mûre
파인애플이거든요. 파인애플이 익었어요. 바나나는요, elle banane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난 여성 명사고요. 복수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elles song이라고 될 거고 이 mûr, 익다, 성숙되다, 숙성되다라는 뜻이죠. 여성형으로 바꿔서 그대로 써주고 복수니까 s 이렇게 써서 elles sont mûrs가 되겠습니다. 8번이요. Le pantalon est rose. 바지가 분홍색이에요. Et les chaussures. 신발들은요. 신발이라는 이 les chaussures 여성 복수 명사거든요. 그러면 elles sont이 될 거고요. rose라는 색깔 명사 복수로 써주면 되겠네요. 여성 복수로. elles sont roses. 9번이요. Le sac est lourd. lourd 하면은 무거운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무거운. Le sac, 가방이 무거워. Et les valises, valise 하면은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퀴 달린 거. 그거를 valise라고 합니다. 여성 명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복수형으로 쓰여 있네요. 자, 그러면 그것들은 elles sont lourd라는 무거운이라는 형용사를 여성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을을 붙여주고요. 여성형이니까. 그리고 복수 s를 붙이고 발음해서 elles sont lourdes 이렇게 되겠죠. 10번이요. Le gâteau est bon. 케이크가 est bon. 맛있어. Et les frites. 우리 frites, 감자튀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자튀김이 단어도 지금 여성 복수로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elles sont이 될 거고 bon이라는 형용사 여성으로 가지고 와서 bonne에다가 복수형을 써서 elles sont bonn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길었지만 전체 형용사 파트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명사를 수식하다 보니까 형용사 역시 성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찬찬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유 형용사, 지시 형용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